명량 한산 용의 출연에 이어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 편인 이 영화는 임진왜란이 막바지에 접어든 1598년 11월 이순신 장군이 명나라 수군과 연합해 왜군을 섬멸한 노량대첩을 그렸습니다. 특히 100분에 이르는 치열한 해상전 장면이 백미로 꼽힙니다. 이 영화의 전작 명량과 한산의 유튜브 리액션 영상도 많이 올라올 정도로 이 영화는 미국을 비롯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가장 민감한 나라는 역시 일본으로 영화가 상영도 되기 전부터 해외 영화 평점 사이트 IMDb에서 평점 테러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 영화의 평점이 일본의 평점 테러로 2.5점까지 내려갔다 현재는 실관람자가 평점을 주면서 6.4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역사는 정확하게 기록된 정사들이 많아서 일본이 아무리 외면하고 폄하하고 왜곡하려고 해도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이 평점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10점 만점의 평점을 IMDb에 줬습니다. 다음은 노량 죽음의 바다를 관람한 미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3부작의 가치 있는 결론, 전투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이며 이러한 유형의 전투를 다룬 할리우드 영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의심의 여지 없이 2023년 최고의 영화 중 하나입니다. 와,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도 개봉하네요. 저도 이 영화 꼭 보러 갑니다. 이번 노량은 중국과 한국의 대일 동맹이네요. 나는 이 영화의 웅장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설적인 해군 제독의 죽음, 단 한 번의 패배도 없는 그야말로 전설입니다. 그 자체로 놀라운 전투 장면을 가진 명량과 더 좋은 한산에 이어 특히 전투 장면이 1시간 40분이나 되기 때문에 긴장감 폭발입니다. 이순신을 흠모하며 23번의 해전 중 23번의 승리는 무패 신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없는 기록입니다. 이 3부작의 열렬한 팬으로서 말 그대로 기다릴 수 없어 개봉날 달려가 봤습니다. 정말 전투 장면에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 멋진 수염에 정말 영광스러운 장군이에요. 한국인에게는 수염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이 3부작은 한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장군의 가장 유명한 3가지 전투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름이 이순신인 사람, 그는 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에야 비로소 제독이 된 영웅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화를 다시 보면 바로 전투로 건너뛰게 합니다. 한산이 훨씬 보기 편하고 좋습니다. 빌드업은 2명의 전쟁 대가가 위대한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며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 두 영화를 합쳐놓은 느낌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대부분 한국에서도 호평을 받지 못한 애국심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전투 자체는 세종대왕과 함께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 2명 중 1명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높은 흥행 성적도 거뒀습니다. 저는 이번 세 번째 영화가 3부작 중 가장 안정적이고 역사성과 상업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영화 같습니다. 정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처럼 느껴지며 재밌게 봤습니다. 솔직히 현재 할리우드와 대등하게 영화를 만드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영화의 전투 장면은 할리우드 고대 해전 영화를 뛰어넘었습니다. 전투 장면만 봐도 1시간 40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전에는 한산과 명량 모두 전쟁씬이 50에서 60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웅장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나는 그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투 장면만으로 10점 만점에 10점을 줍니다. 솔직히 앞에 두 작품만큼 뛰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거의 명량만큼 좋았던 영화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봐야 합니다. 솔직히 내가 올해 본 최고의 영화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딱 생각이 든 것은 한국 영화를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입니다. 이젠 할리우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는 밤늦게까지 이순신 장군의 세 번째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영화는 내 기대치를 넘었습니다. 애국자로서 이순신과 이 영화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초반은 조금 지루했고 후반부에는 긴장감이 최고였다. 저는 한국의 북소리가 돌비 사운드와 함께 울려 퍼질 때 뭔가 웅장함을 느꼈고 아직도 그 북소리가 울리는 듯합니다. 이순신 시리즈의 팬으로서 3부작 마지막이라 아쉬웠고 이 영화의 역대급 전쟁씬과 웅장한 북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의 전사 장면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순신 3부작 최고의 마무리 영화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간 되면 한 번 더 보러 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량 죽음의 바다를 관람한 영국 관람자 반응입니다. 이 영화를 꼭 봐야 합니다. 전투 장면에서 나를 좌석 가장자리에 앉혀두고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순신 장군의 전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와 맥락을 제공하는 몇 가지 설명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영화는 청중에게 설명을 퍼붓지도 않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전개하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화는 집중된 줄거리로 인해 영화의 서사적 몰입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노량의 가장 큰 강점은 눈부신 안무가 돋보이는 액션 시퀀스로 가득 찬 몰입감 넘치는 전투 장면입니다. 시각효과, 세트 디자인, 의상 디자인 및 영상 촬영법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만 긴 액션씬이 때로 너무 길어서 지루할 때도 있지만 그건 사소한 결점일 뿐입니다. 분명히 제작 가치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이 투자된 영화입니다. 티켓값이 아깝지 않습니다. 연기는 괜찮은 편이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각각의 배우들의 분량이 적어서 깊이가 깊지 않아 영화의 감정적 캐릭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투씬이 이 모든 걸 커버하고 있습니다. 2시간 32분의 러닝타임을 자랑하는 노량 죽음의 바다는 그야말로 감동과 스릴,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1시간 40분 분량의 야간 전투 장면은 즉 임진왜란을 마침내 종식시킨 아시아에서 가장 치명적인 해전으로 나를 한국 사극에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전쟁 영웅의 마지막 순간을 큰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직설적으로 한마디 하자면 노량 죽음의 바다는 이순신 3부작 중 최고일 것입니다. 명량에서 보여준 감정과 멜로드라마가 있으며 한산의 전쟁 중심 요소를 더 많이 활용하여 전쟁 액션 영화의 한 단계를 더욱 뛰어넘었습니다. 첫 번째 극장 개봉 이후 9년이 지났으며 이 마지막 이순신 영화는 기다릴 가치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전쟁 영화였습니다. 압도적 규모감, 우레같은 효과음, 시각적 요소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나는 야간 전쟁에 전념하는 영화의 상당 부분을 좋아했고 모든 것이 촬영되고 조명되는 방식은 진정한 고대 전쟁 영화의 명작 탄생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리즈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2023년 최고의 영화 중 하나이며 확실히 가장 스릴 넘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가능하다면 큰 화면으로 보세요. 김윤석은 명량의 최민식, 한산의 박해일 못지않게 카리스마 있고 강렬했습니다. 다소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최고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전작 두 편을 재밌게 보셨다면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순신의 죽음입니다. 완벽한 마지막 영화이자 놀라운 3부작의 결말입니다. 이전 두 영화가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을 연상시켰다면 이번 영화는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전투를 연상시키는 대규모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량 죽음의 바다를 한국과 미국에서 관람하고 중국 평가 사이트 더우반에 감상평을 남긴 중국인 반응입니다. 정말 이 영화는 매우 좋았습니다. 이 영화는 전편보다 더욱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소규모 지역 지배가 발전에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한국군이 영웅적으로 추격하고 쓸모없는 미군이 뒤처져 있는 한국 전장의 장면을 언제까지 한국 영화에서 봐야 할까? 이거 역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이순신과 시마주 요시히로의 1대1 백병전은 없었다. 한 명은 가짜북을 쳐서 죽었고 다른 한 명은 가짜북 소리가 머리에 들어와서 죽었다. 전쟁 장면을 너무 잘 찍었다는 말을 듣고 보고 나니 2시간 55분 분량의 영화는 모두 해전을 다룬 것인데 이 시대의 해전을 매우 세밀하게 보여주며 밤부터 새벽까지의 전투 장면은 짜릿한 느낌을 준다. 새벽 부분은 삼국의 병사들의 이야기인데 세 군함 사이에서 변화하는 빛이 비추어지는 장면이 아주 좋고 삼국의 기본 전투셋의 비교가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진림보다 덩자령은 완전히 조연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바보 같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명군을 돋보이게 촬영하는 것은 확실히 불가능하지만 새 당사자를 균등하게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한산보다 조금 나아졌고 해전이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배우들이 일본어를 꽤 잘하는데 중국어를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역사시대의 원인과 결과가 완전하게 영화화된다는 것이 좋은 것 같다. 특히 명나라 장수 2명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료에는 진린이 이순신의 공을 자신의 공로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진린과 이순신은 모두 훗날 조선시대 관양사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조선 명나라의 기억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해전 시간은 명량의 60분, 한산의 50분을 훌쩍 넘는 100분이다. 해전은 밤부터 다음날까지 계속되기 때문이죠. 영화의 해전 시간만 1시간 40분이다. 역대급 해전씬을 한국 영화에서 봤다. 이제 중국이 맨날 입이 침이 마르게 칭찬하던 적벽대전의 해상씬은 그냥 이 노량 죽음의 바다의 출시로 애송이 영화로 전락했다. 못 믿겠다면 일단 보고 판단해라. 이 영화가 얼마나 웅장한지 한국 영화관에서 보고 나오는 한국인의 얼굴에 자랑스럽고 약간의 비장함들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전작의 스토리는 별로 현실적이지 못했는데 이번 편은 중국의 참여로 인해 더욱 현실감이 생겼다. 확실히 큰 투자금으로 만든 영화라는 것이 티가 나고 전쟁시도 전작보다 훨씬 좋아졌다. 대작이 나왔다. 진린이 없으면 명량전투는 이순신이 단독으로 지휘하지 못했고 노량전투의 중국군 사령관은 등자룡이었다. 이 영화를 보면 진린과 등자룡이 서로 입장이 바뀐 듯 보입니다. 정말 3시간의 완벽한 시간이었다. 중국은 이 영화를 보고 사극 전쟁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3시간이 1시간처럼 짧게 느껴지며 태어나서 이렇게 전쟁씬을 격렬하게 오랫동안 본 영화는 처음이다. 2023년 최고의 영화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아서 보는 재미가 더 있었다. 영화관에 가득 찬 한국 관람객들 사이에서 나는 혼자 진린과 등자룡이 조금 더 멋지게 나오길 응원하면서 봤다. 명량과 한산을 너무 재밌게 본 사람으로 노량을 놓칠 수 없어서 그대로 달려가 봤는데 절대 실망시키지 않았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 꼭 상영되길 바란다. 전쟁씬은 정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압도했다. 어느 사이에 한국의 영화가 이 정도까지 발전했나 놀라면서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냥 이 영화가 얼마나 웅장한지 보면 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역시 14억 인구의 소수만 한국에 머물러도 영화를 보고 댓글을 쏟아내니 인구의 압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